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장 그르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청춘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춘이다. 나중에 인터넷에 장 그르누이라는 사람을 쳐보십시오. 왜냐하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가봐야 할 한 7개의 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5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문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트에 적어놨다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일생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겠던 가장 위대한 문명을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또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장 아테네부터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맨 먼저 소개해드릴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 아테네 가보신 분은 아직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꼽히는 문명의 첫 번째가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그리스 문명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유럽 여행을 많이 하실 텐데요. 유럽에 가게 되면 수많은 위대한 건축물과 그림과 조각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갔을 때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전에 누가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건축을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 문명을 이룩한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먼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사는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주역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 문명을 창출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제가 오늘 7개 내지 8개 도시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다리는 경제의 다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스 시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와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유럽 가면 와이너리라고 지금 이번에 지진 때문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와인통이 다 깨져가지고 1조 이상 손실이 났다 이런 기사가 났죠.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위대했던 상품은 와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막걸리나 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인의 그 산업적 가치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와인 좋아하세요?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와인이고 하나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럼 집에서 먹으세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좋아하는데 그리스 문명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상품이 와인과 올리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6개월 정도, 저도 77년도에 대학 1학년을 했는데, 그때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4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 난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난 앞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이제 대학을 다니고 2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반드시 내가 가야 될, 여행을 해야 될 도시, 반드시 내가 읽어야 될 책, 그런 걸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 구체화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3년 반이 어떻게 지나갈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가봐야 될 두 번째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피렌체. 피렌체라는 말은 이태리 말이고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하죠. 플로렌스. 이태리 중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피렌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르네상스 들어봤죠? 피렌체의 문명은 여러분들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나요? 토스카나, 못 들었어요? 토스카나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습니까? 토스카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토스카나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토스카나 지방이 경제적 부를 이룩할 수 있었던 수단은 모직이었습니다. 모직이 뭐죠? 우리말로 모직이 가죽입니까? 가죽은 피의지. 모직은 울입니다. 울, 양털로 만든 모직. 그리고 가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스카나라는 것은 우리 경상도, 충청도 하는 이태리 중부 지방의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가죽이 생산돼요. 양으로 만든 가죽. 그래서 여기 대구 출신이 많으시죠? 자기 고향이 대구에 무슨 사람들?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로 아니오가 답변인데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뭐였죠?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제목만 들었습니까?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지난번 대구시장이 대구를 패션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오겠다 하는 것이 밀라노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현대 패션의 가장 시작이 거의 이 피렌체 플로렌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또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라는 것은 가치가 A에서 B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르네상스 전에 모든 가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의 가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주로 배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위대한 예술가들이 탄생합니다. 위대한 예술가와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예술가와 연예인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어떤 학자나 어떤 예술가나 어떤 연예인도 스폰서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메디치라고. 왜 저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 산업 혹은 연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배경에는 대기업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없으면 연예인 활동을 할 처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5천원 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르네상스를 이끈 위대한 조각가나 화가들은 저런 분들이지만 실질상으로 저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대주고 입을 것을 대주고 그림 물감을 대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작곡가였어요. 메디치라는 처음에는 약을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메디슨이라는 말이 메디치에서 나왔습니다. 그 제약회사가 나중에 금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금융업 알고 계시죠? 금융업, 보험, 증권, 채권 알고 있죠?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 4년 동안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알기가 쉽지가 않죠. 왜?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거 이제 6개월 동안 대학 생활하고 동아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2,500년 동안 인류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인 도시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도시 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와는 접촉이 좀 끔한 위대한 도시를 소개합니다. 이 도시는 한 10년 전에 후세인이라는 독재자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시겠는데 이 바그다드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인류가 구사한 언어가 우리 모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는데 가장 위대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번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고유 문화가 일본에 훨씬 더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중국의 고대 문화가 한국에 훨씬 더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질에 있던 땅에서는 그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우리 땅에 있어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이 그 당시 그대로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위대했던 교문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7세기에 750년에서 1258년까지 아바스를 만든 그 당시 황제의 시상명령이 적어있습니다. 문명의 모든 것을 아랍어로 번역합니다. 1300여 년 동안 보존됐던 모든 문명을 아랍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 위대한 번역 작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채가 없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기록의 도시입니다. 우리도 이조실록 같은 627년에 위대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물의 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문명이 8세기에 번역된 문명이 500년 뒤에 아랍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됩니다.
수업이 대학의 시작이에요. 이태리 볼로냐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2100년에서 1200년. 대학의 시작은 아랍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고, 그 직접 수련을 바탕으로 르네상스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5000년의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크게 농업사회, 제조업사회, 지금은 주로 뭐라 그러죠?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식정보사회라고. 동의합니까? 지식정보사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금년 1년 동안 책을 몇 권 읽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1년에요? 한 50? 50권. 아니. 경기를 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품격과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연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하는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칠 학생들은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은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아이는 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빨간 물을 떨어뜨리면 그 아이는 빨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많은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만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독서를 하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 됐습니다. 또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책에서 많이 들은 베네치아. 저 베네치아는 이태리 반도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미굴지니 비슷한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저 항구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폴레옹이 가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광장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찬탄한 산마르코 광장이 있는 위대한 수상도시입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500년 전에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위대한 문명을 만든 도시입니다. 저 도시는 무역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경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농업, 즉 생산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업, 트레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는 훨씬 더 고급과 같이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베네치아라는 도시의 가장 경제활동의 핵심은 트레이드였습니다.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1번 삼성전자죠. 2번은 현대자동차, 3번은 화학제철, 4번은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그 리딩 컴퍼니에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때는 엄청난 질문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소양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인쇄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8세기 750년에 아빠스 왕조에서는 번역이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활자, 그 당시 1500년도에 유럽에서 인쇄업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지금 인성의학이라는 게 가장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기가 된 것은 정보의 독점을 깨뜨려버립니다. 그 당시 성경은 양피지 위에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고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이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정보의 독점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3차 정보혁명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대단한 지적 혁명입니다. 과거에는 사전을 들고 다녀야 됐죠. 지금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가 아닌지 바로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의문들을 기계는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걸 엮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성입니다. 그런 지성을 키우는 게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 세계의 도시를 소개했고, 그 다음 조금 올려주세요. 6번, 실리콘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이야기를, 원래 귀라는 것은 듣고 싶은 거는 이쪽 귀는 듣고 싶은 귀는 듣고 이쪽 귀는 듣기 싫은 귀는 안 들으라고 귀를 두 개 만들어놨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도시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 실리콘밸리는 뭐 하는 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되게 개인 창업.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인류 문명사에서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큽니다. 19세기가 끝나가던 1850년부터 1899년까지 미국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제조업 같은 시카고 대학을 만든 록펠러, 위대한 음악홀과 도서관을 지은 카네기 철거왕, 그리고 오늘 실리콘밸리를 만든 철도왕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당시 미국 부자들은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자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와이너리, 캘리포니아의 큰 대륙에 엄청난 포도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훌륭한 포도주를 만드는 와이너리 산업과 두 번째는 이제 말농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라는 이 철도왕은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대학 중에서도 스탠포드는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윤리학이 아닌 과학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대학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설립한 대학이 스탠포드입니다. 트랜지스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탠포드의 꿈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문명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스탠포드 대학에 전부 몰았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줬습니다. 스폰서 역할입니다. 모든 학문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나 화가나 음악가나 스폰서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대부분 이과계통의 실용적인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은 교육학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헬렌 켈러. 왜요? 장애를 돕는다. 정말 고귀한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에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바로 기술로 개발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들어본 분 적이 있습니까?
디트로이트는 1920년대 전 세계의 혁명을 가져온 자동차 산업의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 포드, 크라이슬러, 이 3개 자동차 회사가 있던 도시가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최고의 도시가 포드 시스템이라 해서 포드 자동차를 만들던 그 화려한 도시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도시든 학교든 국가든 성장과 절정과 쇠퇴를 베풀이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동기생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합니다. 이제 3년 반 뒤에 각자 출발하는데 30년 뒤의 결과는 오늘의 뉴욕이나 디트로이트만큼 차별화가 발생됩니다. 왜 뉴욕은 리해빌리테이션 재생에 성공했고 디트로이트는 망해버리느냐? 그 시사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획일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싸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품이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차별성을 요구를 한 거죠. 1950년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GMC라 해가지고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가 군용차를 개조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차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왜 독일의 BMW나 벤츠나 한국의 현대에 망했을까요? 왜 저버렸을까요? 왜 경쟁력을 상실해버렸을까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그대로 해오던 일을 작년에 했던 것을 원래 하고 원래 했던 것을 내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버린 겁니다. 노키아라고 하시죠. 노키아. 어느 나라 노키아라는 휴대전화 생산 회사였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회사였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팔려버렸어요. 웹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가면 학생들이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요. 지금 6개월 동안 수업을 받아봤죠. 내가 원하는 거를 잘 학교나 교수님들이 안 해준다 하는 이 교수님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이 있습니까? 사실 아직 6개월밖에 안 걸려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3년 6개월간 마음에서 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학교나 교수님들은 그런 걸 참가를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 재미가 좀 떨어진다. 민성대. 불만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뉴욕은 어떻게 해서 디트로이트와 다르게 성장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 금융업의 번산이 되고, 워낙 카렌이나 여러분들이 즐겨있는 칼빈 카렌 같은 디자인과 그 산업이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발전될 수 있었을까?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과 또 뮤지컬 가수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뉴욕에 가고 싶어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습니다. 패션이 가장 발달이 돼 있고, 주얼리 산업이 발달이 돼 있고, 후이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음식 산업.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준수 학생,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죠? 제 지역구가 중남부이기 때문에 남부 안지대기 골목에 막창이 되고, 대구에서 친구가 딴 지역에 있는 친구가 대구에 놀러 왔다. 야, 우리 대구에 가자. 대구의 심볼이 뭐죠? 대구의 심볼.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운전에 가게 되면은 센트럴 파크가 있고, 부산에 가면은 대구 교대. 정말 멋있는 답변입니다. 대구 교대에는 여러분같이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구의 심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을 존경하는 1학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름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졸업식장 맞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죠? 예. 오늘 교무를 나서는 이 순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혼돈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를 구체화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금년 한 해, 혹은 이번 학기에, 혹은 이번 달에 무슨 책을 읽고 어디를 여행하고 나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점을 상기하겠다. 대단히 구체화되고 그걸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내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얘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꾸는 꿈을 그 책에 담기를 권고합니다. 그 꿈이 100%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꿈을 꿔야만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진정으로 내가 카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이 입었던 책,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카피하십시오. 창조의 원천을 카피합니다. 남은 우리 대학 생활을 졸업을 할 때, 그리고 졸업식하고 여러분의 교문을 나설 때 나는 참으로 보람있는 4년을 지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더불어 우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각오와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을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연수하는 이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벽돌 당장과 같습니다.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하나 새기고 또 되풀이하고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 개인이나 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사회 자체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